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앤서의 두 번째 팀 늙을리입니다. 저희는 노인의 택시 이용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택시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택시를 잡을 때 느끼는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피드백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일단 문제를 정의할 때 스코프를 줄이고자 했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험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내용을 찾다가 노인들이 택시를 잡을 때에 대한 어려움이 좀 크다라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콜택시도 없고 어르신 장애인 택시 잡기 하늘의 별이라는 기사에서 택시 업계 내 카카오티와 우티 등의 그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노인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현재 운영되는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 택시나 우티는 어플로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플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택시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예약 등이 켜져 있는 택시만 지나다니고 그냥 손을 흔들어 잡으려고 할 때는 발이 묶여 있다, 택시를 잡을 수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주요 이동수단 중에 하나인 택시 이용에 노인들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60대만 돼도 90% 이상이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다. 그 카카오티를 호출하는 10%의 데이터도 대부분 직접이 아니라 대신 자녀나 손주들이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택시를 어떻게 잡냐라고 여쭤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은 단골 기사님 번호 하나만 저장하고 전화해서 나 여기 이따가 몇 시에 어디를 갈 건데 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기사님의 그 대답으로 인해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그 택시를 타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어플도 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많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또 팀원 중에 한 분의 할아버님께서는 작년까지 2G폰을 쓰시다가 올해 스마트폰으로 바꾸셨는데 몇 개월째 경로당에서 그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계속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전화와 문자 이외에는 사용하는 어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 가장 1위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음성통화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뭘까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뭘까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 시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노인분들은 2G에서 스마트폰을 옮겨가도 계속 2G에 있던 기능만 익숙하니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안 뒤에 그렇다면 왜 노인분들은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시고 전화랑 문자만을 사용하실까? 이런 대답을 내리고 싶어서 나왔던 그 데이터 중에 그 단골 기사님 한 명 번호만 저장하고 전화해서 사용한다라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의 팩트는 특정 택시 기사님의 번호 하나만 저장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연락을 취해서 택시를 탑승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전화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부를까에 대한 답은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사람을 부를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럼 익숙한 방식이 왜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적은 인지 과정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라는 답이 나왔는데 저희가 분석한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는 복잡하고 정밀성이 높은 방식이지만 익숙한 것과 쉽고 편리하고 간단하지만 새로운 것이 있을 때는 익숙한 방식을 더 선호하신다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왜 좋을까라는 질문에는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딜 자주 가는지, 또 어떤 시간대에 택시를 자주 부르는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알잘딱으로 원하는 데를 가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즈를 도출해봤는데요. 날 잘 아는 기사에 정말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의사 표현에도 내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주면 좋겠다였고, 그래서 불명확한 표현 방식에도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내렸고, 전화랑 문자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택시를 부르는 과정이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익숙한 호출 방식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불명확한 표현도 정확하게 인식하는 전화와 메시지의 방식만을 이용하는 AI 택시 호출 메시지 플러그인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내리면서 페르소나를 잡아봤는데 73세의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편이동 할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지 1년 차이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고 가는 병원만 자주 간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최근 안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버스를 타긴 어렵고 택시를 주로 이용하십니다. 근데 택시를 잡기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다 예약 중인 것만 쌩쌩 지나갑니다. 조금만 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들어가 봤는데도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이 프로세스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새로 만들거나 택시 자체의 공급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서 카카오 택시 플랫폼과 많은 택시 수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 택시의 플러그인인 카카오 기사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보시면서 그냥 문자에 이런 플러그인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의 방식을 이용해서 그 AI 챗봇과 문자하면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택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예약을 할 때의 플로우고요.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영역에서는 다리가 아프거나 짐이 있다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자주 가는 경로 즐겨찾기, 그리고 노인 대상 교육을 받은 기사를 우선 배치하기, 아니면 가족을 연동을 해서 앱으로 가족이 호출이나 예약 결제 정보를 입력해주는 서비스도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학생들 질문이나 코멘트 먼저 받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가장 쉬운 질문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장을 해주는 게 기사님인 걸까요? AI 챗봇입니다. AI 챗봇인 걸까요? 그러면 이제 운영 같은 경우 이제 수익 모델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어플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 카카오 택시의 그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예, 그럼 교수님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본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어서 보는데 기분이 좋네요. 카카오 챗봇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잡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지만 챗봇 듣는 순간 되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걸 더 이제 어디까지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챗봇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특성을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제 대화 트리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문장 자체를 이해를 하고 수치화하고 그걸 처리하고 이런 인공지능 기법인데 지금 대화 패턴들을 몇 가지 매뉴얼하게 만들어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는 시나리오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챗봇을 만드는 기술들을 좀 잘 이해하면은
어떤 수익 같은 거는 뭐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봤는데 택시를 부르고 그쪽에 그 메커니즘 자체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 수익 구조가 안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뭔가 입혀진 틀로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노인들한테 옥상판 하는 느낌이긴 한데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가 뛰어들어갈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봤던 그 발표 자료가 하나도 없고 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이 코멘트 줬던 게 기존의 앱을 경쟁하는 것보다 기존의 앱의 성능을 잘 살려가지고 더 편리한 쓰기를 위한 편리한 기능으로 가자라는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개념에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좋게 봤고요. 근데 조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문제점이라는 부분에서는 택시 호출 시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솔루션은 택시와 그러니까 운전자와 승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점을 조금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 페이지 빼고 다 마음에 들었어요. 왜 굳이 테슬라를 감사합니다. 네, 저그 저기 저 뭐죠 그 아는 택시가 오는 컨셉이었잖아요. 여기도 그런 그게 반영된 거예요.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면 AI 챗봇이 이제 인식을 많이 해서 알고리즘으로 자주 이용하는 택시 기사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사람 어르신들은 AI나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그 택시 기사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저번에 탔던 그 택시 번호만 가지고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기사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사용자가 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혹시 카카오티에 얘기해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번 꼭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복지 차원이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단 우리가 이제 승차 거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는 택시 기사들이 일부러 안 잡을 수도 있으니까 대상이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코멘트 없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번째 팀 발표해 주세요. 예, 네 번째 팀, 예.